안녕하십니까. 네, 사업단장 문욱철입니다. 오늘 교육은 우리 중앙인정시장의 그동안의 현황 그리고 몰랐던 내용들을 좀 제가 짚어드리고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지금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그동안의 혁신사업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은 말 그대로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에요. 원래. 그래서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고구려 말기에 궁예를 대신해서 그때 왕건이 창건을 하고 나라를 창립하려고 할 때 여기 산을 지나갔는데 그 지나가는 과정에 지금 안양사, 삼막사 절이 있는 부분에 오색 노란 구름이 하늘에 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5가지 구름이 이 지역을 축복을 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왕건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다가 삼막사를 창건했는데 안양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동기가 모든 일이 원만구복하여서 즐거움만 있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땅이구나. 하늘에서도 축복을 받았구나 하는 게 우리 안양이에요. 그런 정기를 받고 태어난 시장이 우리 안양중앙시장인데 안양중앙시장은 언제 태어났어요? 1926년에 태어났어요. 1926년.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역사가 2021년이니까 거의 90년 됐어요. 90년. 그때는 여기가 아니고 네. 또 안양 일동. 네, 안양 일동 그 부분에 있었는데 그게 좀 확장된 그런 부분이 있지. 그때 당시 1926년에 태어날 때도 1년 만에 굉장히 활성화된 시장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거리가 대부분이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길거리에 오일장이 생기면서 이렇게 태어나는 건데 여기는 시장이 생성이 되면서 1년 만에 전국에서 우수한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장소도 장소지만 그런 축복받은 땅이었다. 그런데 그동안에 쭉 영업을 해오다가 정부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걸 해줘야 되는데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일을 하는 사람이나 또 안양시장이 잘 되니까 참여하는 상인들이 다 그냥 먹고 사는 수준이다 하니까 관심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이 시장 발전에 크게 누군가가 원동력이 되거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인정시장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이 받은 게 정부에서 그래 니네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할게 한 것이 2006년이에요. 2006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시장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지자체에서 인정을 해주려면 정부가 인정을 이렇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자격이 있다든가 시장으로서 충분히 요건이 된다든가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게 우리는 2006년이었어요. 2006년이 되면서 이 시장이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부가 인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정시장으로 인정이 되고 시에서 등록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활동이나 시장에서 하는 행위, 상인의 활동 이런 것들이 전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개인 상설 시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건물 이거는 상점가예요. 전통시장이 아니에요. 상점가. 그 상점가라고 하는 거는 건물이나 거리에 여러 개의 점포가 모여서 20개 이상이 원래 조건이에요. 20개가 좁혀서 그 상점들이 모아 있는 거를 상점가라고 해서 전통시장하고는 분류되어 있어요. 전통시장은 대부분이 거리를 중심으로, 그래서 거리가게라고 하고 스트리트 마켓이라고 그러는데 거리를 중심으로 5일장 형태로 쭉 늘어서면서 형성된 게 전통시장이고 여기 번영이는 상점가입니다. 그러니까 번영이하고 상점가가 같을 수가 없어요. 따로 조직이 있는 거고요. 그 지원 정책도 달라요. 예.
그렇게 이제 현재 형성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활동, 고객에 대한 행사, 물건을 파는 이런 것들이 다 법적으로 인정된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중에 그것도 구태하게 따져가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일반 개인은 1대1 상대를 하니까 서로 장사 간에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을 하면 되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 들어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무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전통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5일장, 그러면 설레임도 있고 흥미도 있고 일종의 나들이, 거기 가서 종우도 얻고 그 다음에 보부상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물건도 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5일마다 이루어지는 상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항상 설레임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촌민들이 나들이 하는 기능을 해온 게 우리 전통시장이에요. 근데 이 전통시장이 계속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 시장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변하면서 내가 살아온 삶터가 돼버린 거예요. 내 직업이고 내 삶이고 나의 분신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정결하고 내가 훌륭하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상인들에게 보여주려면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장 전체 그리고 개별 상점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점은 바로 나야. 나고 또 상점은 나의 분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점이 깨끗하고 좋은 물건을 팔고 고객들에게 친절하면 내가 친절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하고 상점하고는 이제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근도 속이고 순간에 무슨 고객들한테 불친절도 하고 또 속임수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전통시장을 좀먹게 하는, 또 발전의 저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앙시장에 대해서 사업 초기에 약 600명 정도의 고객을 상대로 우리 시장이 어떤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대부분이 50% 정도 감소했어. 일반 시장들이 전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50%가 감소했는데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활동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코로나가 조금 있으면 진전이 되겠지. 그 좋아지겠지. 이렇게 대응을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몇 명만 그러니까 총 101명을 상인들을 조사를 했더니 그래도 가격도 인하하고 이 물건 저 물건 팔라고 팜플렛도 파보고 한 사람이 19명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남들이 이제 주문 배달하라 한다. 그래서 주문 배달로 7명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도 한 일이 없어. 이게.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장사가 잘 됐다 또는 어느 정도 먹고 살았다 하는 건데 극명하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예전부터 오랫동안 이 중앙시장에 있어서 돈을 번 사람들은 쉽게 말해 우리가 얘기하는 그동안 20년, 30년 하면서 여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거의 무관심이야. 예. 내가 시장에서 하란 대로 해줄 테니 날 건들지 마. 귀찮으니까 돈 내라면 돈 내고 뭐 하라면 할 테니 내가 움직이거나 교육 같은 거 받지 말라고 그러고 뭐 동원하지 말라고 그러고 무슨 일을 하지 말라고 다 이런 식으로 태도가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겼냐? 우리 중앙시장에 상인으로 가입된 사람이 50%도 안 돼요. 예. 이게 정부가 지원을 하려면 최소 6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이 그렇게 되는 거고, 정부가 돈을 주고 지자체 시장을 육성시키려면 최소한 88% 정도 이상은 돼야 돼요. 예. 그런데다 대고 우리 인정시장은 상인 회비도 15,000원 뿐이 아니에요. 맞아, 안 낸 사람도 많아. 예.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상인 회비를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송파의 문정동 로데오 시장인데
그건 한 달에 6만 원 내. 우리가 만약에 6만 원 내라 그러면 이 시장 뒤집어지지. 예. 그런데 15,000원 내는 것도 안 내.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동안에 상인이가 잘못한 거요. 이 시장을 운영하는 운영 메커니즘이나 체계들이 우리 상인들이 볼 때 가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상인에 가입을 하셔야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내한테 피부적으로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